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네옴시티 수소 대장주 이 주식 그린 수소 세계 1위 됩니다. 앞으로 무섭게 오를 겁니다. 네옴시티 이 수주 안에서 이 수소 관련주로서 대장이 될 수 있는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종목 오늘 알려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5,5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그다음에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정리를 해놨으니까 100% 무료로 모두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네옴시티 수소 대장주 이주식 그린 수소 세계 1위 됩니다. 앞으로 무섭게 오를 겁니다. 지금 또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번 11월 17일 아시겠지만 빈살만이 방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총수들과 의견 나눔 그리고 이 수주에 대한 가능성 발언들을 했고요. 플러스 알파로 11월 말에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주택 장관이 또 방한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수주 관련된 발언이나 또 기대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겠냐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죠. 왜? 이제 11월이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큰 수주, 더 큰 기대감 또는 두 번의 방안, 세 번의 방안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 네옴시티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산업은 어디며 이 크게 성장한다고 한다면 그 중에 어떤 종목이 제일 세게 갈 것이냐? 그럼 네옴시티 수소가 저는 가장 강할 거라 보고 있고요. 수소 대장주입니다. 이 주식이 그린 수소 세계 1위 됩니다. 앞으로 무섭게 오를 겁니다.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빈살만이 수소경제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빈살만도 꽂혔다. 수소경제 시계 빨라지나? 라는 내용인데 보시면은 한 장의 사진이 커뮤니티 떠돌며 밈처럼 소비가 됐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 8명이 나란히 앉아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게 면접을 받는 듯한 구도로 찍힌 차담의 사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계적인 거부 왜냐면은 몇 조, 몇십 조가 아니라 몇 천 조를 가지고 있는 빈살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안 자체가 화제였고 호텔 객실 400개를 통째로 빌리는 숙박부터 시작을 해서 억대 식기를 구입한 일까지 20여 시간 체류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을 쓰는 모습으로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번 차담회를 통해서 총수들이 얻은 건 조 단위의 MOU입니다. 100조 원 규모의 26개 MOU가 언론을 장식을 했고요. 그중에 눈길을 끄는 건 막대한 규모의 수소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삼성물산과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 그리고 한국석유공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고요. 사우디 국부펀드 약 8조 원 규모의 그린 수소 플랜트 건설 추진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서부 메디나주에 위치한 얌부시에 39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그린 수소 암모니아 생산 공장을 짓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이 사우디가 뭐 네옴시티에서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네옴시티가 뭘로 굴러가냐? 네옴시티가 결국에는 친환경으로 굴러가거든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 원유로 굴러간다, 석유로 굴러간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100% 친환경으로 굴러가야 됩니다. 근데 그 친환경으로 굴리는데 그중에 힘이 제일 센 게 뭐냐? 찾아보면 결국에는 수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빈살만이 지금 수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수소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그린 수소라는 단어에서 보듯 여러 색을 가지는데
색은 일종의 청정 등급입니다. 당연히 그린이라는 게 가장 좋은 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적이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수소가 그린 수소고요. 수소를 만드는 방식에 따라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 브라운 수소. 사실상 배출되면은 이거는 뭐 친환경 수소가 아니죠. 그리고 그레이 수소. 이건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거고요. 소량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면 블루 수소.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은 그린 수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플러스 알파로 뭐 원전을 이용하면은 뭐 핑크 수소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 써 있는데 그래서 사우디가 원하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원을 만드는 그린 수소 플랜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조금 더 배출하지 말라 완전한 친환경을 바란다라는 거죠.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는데 수소가 에너지원이 된다는 거는 원유의 대체제가 된다는 뜻인데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수록 오일 헤게모니는 줄어들기 마련인데 산유국인 사우디가 왜 수소에 뛰어드냐 물어보는 건데 사우디는 원유 매장량 세계 2위, 생산량 3위입니다. 화석연료를 뽑아내고 배급해 오일머니로 돈을 버는 곳이에요. 그래서 얼마를 버냐라고 한다면 1년에 순이익이 100 몇십 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내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100 몇십 조 정도가 1년에 순이익으로 들어온다라 보시면 됩니다. 사우디는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에도 지형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장렬하는 햇빛은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는 데 최적이고 대규모 시설을 짓기 위한 빈 땅도 사막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면 되고요. 여기서 추가해서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활용하면 블루 수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만드는 걸 우리는 블루 수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 원유는 원유대로 가더라도 주어진 천혜의 환경을 활용해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뜻이고 화석 에너지로 누려왔던 정치 경제적 지위를 수소 경제로 이양해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깔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이 화석 에너지가 평생 뭐 만년 정말 말도 안 되게 계속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원유를 생산량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시면 매장량을 먼저 물어봅니다. 왜? 매장이 많아야 그거를 캐내겠죠. 근데 이 매장이 결국에는 다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생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사우디도 이게 다 떨어졌을 경우에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금 수소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그리고 가는 방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친형인 압둘라지즈는 사우디 에너지 장관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수소 생산국이 되겠다라고 2021년도에 이미 언급을 했고요. 사우디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수소 전략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소 정책은 2016년 발표된 비전 2030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요. 사우디의 총체적인 변혁을 가정하고 있는데 사우디 이 빈살만 왕세자의 핵심 프로젝트로 꼽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30은 수소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원활하고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당연히 그린 수소가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부분이고요. 수소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졌지만 현실에서 사실상 당장은 활용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수소 그 자체에 있습니다. 원자번호 1번 수소는 어디에나 있지만 순수한 수소를 뿜어내는 원천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처럼 다른 분자와 결합해 있다는 시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원유는 뭐예요? 그냥 캐내면 되죠. 천연가스도 캐내면 되죠. 근데 아시겠지만 수소는 뭐예요? 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딘가 붙어 있는 거를 떼내서 만드는 게 수소인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작업이 들어가야 수소 그 자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혹은 저탄소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해 만들면 되지만 그러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친환경과는 거리가 좀 먼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력적인 에너지원도 또 드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를 안 쓸 수가 없다. 왜? 원유나 천연가스처럼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지도 않고 왜냐면 물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에너지 효율도 높습니다. 수소의 질량당 에너지 밀도는 휘발유의 4배에 달한다. 그러니까 휘발유보다도 더 강한 자동차, 더 강한 비행기, 더 강한 기차
더 강한 지게차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계획된 사우디의 변화는 수소의 부활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20년 전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은 수소 연료 전지 수용차의 꿈을 쫓느라 수십억 달러를 낭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고 장담하고 있고요. 사실상 20년 전은 너무나도 좀 빨랐죠. 왜냐하면 전기차도 상용화가 안 됐는데 수소를 상용화 시킨다라는 것은 욕심에 가까웠다 볼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환경론자들에게 탄소 빌런으로 불리는 제철소와 같은 중공업의 변화는 수소의 부활을 목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그린 뉴딜이 주요국의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탄소 빌런도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대체용으로 수소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심을 귀 기울이고 있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사실상 유가라든가 이 화석연료가 부족하고 가격이 뛰면서 대체적인 부분으로 이슈가 됐다라는 거죠. 포스코가 처한 입장이고요. 사실상 이 포스코가 2021년 한 해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약 7,849만 톤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 8천만 톤이 되는데 그중에 약 10%가 포스코 혼자 내뿜은 온실가스라고 보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철강을 생산하자라는 이 정책이 확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은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시켜 철만 남기는 환원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유연탄, 천연가스 등을 사용하면서 대량의 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환원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수소를 사용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당장은 많이 못 씁니다. 왜? 수소가 비싸니까 단가가 올라가 버리겠죠. 그래서 많이는 못 쓰지만 천천히 변화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소 경제가 꿈틀꿈틀 되면서 대한민국의 정부 이 정책도 많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수소는 지금도 생산 중입니다. 현재 202조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수소는 에너지원이 아닌 농업에 주로 활용이 되고요. 대부분이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만드는 그레이 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질소 비료로 원료로 활용되나 수소의 주된 용도는 비료인 셈이다. 그러니까 당장은 수소가 에너지로 쓰이거나 자동차 비행기가 아니라 비료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앞으로는 비료가 아니라 핵심 원료로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수전의 설비는 비쌉니다. 수전해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린 수소죠. 그린 수소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이 태양광이나 풍력을 받아서 물에 있는 이 수소를 빼야 되는데 이 당연히 태양광 풍력 에너지를 갖다가 한번 거쳐서 수소를 빼는 거니까 단가가 당연히 비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수소를 어떻게 빼냐 또는 수소를 어떻게 만드냐 생산에 따라서 사실상 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수소에 대한 성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수소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빈살만이 집중하고 있구나. 확인했습니다. 아, 결국에는 이 네움시티의 핵심은 지금 수소로 가고 있구나. 왜냐면은 수소만한 에너지 강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뭐랬죠? 휘발유의 4배다라고 얘기를 했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우디 사실상 거의 국한된 거 아니냐. 왜냐면 그럼 사우디 빼면은 우리는 지금 오를 이유가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이번에 정의선 회장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기후위기 해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플러스 수소 도입이 가속해야 된다라고 직접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시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수소 도입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이 힘을 합쳐 청정 에너지로 전환해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진단이고요. 현대차 그룹은 차 부품 구매와 제조에서 재활용까지 같이 사슬해 탄소 중립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B20 서밋 인도네시아 2022에 참석을 해서 기조연설을 진행을 했고요. 에너지 빈곤 및 공정하고 질서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주제로 연설이 이뤄졌습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과 리더십이 절실하다. 그래서 정부 기업 등 글로벌 사회 책임 있는 모두가 협력해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동차 기업들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있지만 업계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다. 그래서 모두가 협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수소가 중요하다라고 직접 정의선 회장님이 강조를 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공급이나 저장에 대한 제약이 여러 가지 장벽이 있지만 수소는 이 같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수소 등을 더 빨리 도입할수록 다음 세대에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정의선 회장님도 결국에는 수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수소가 우리 미래에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력입니다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빈살만뿐만이 아니라 이미 지금 핵심 기업들은 특히 정의선 회장님도 수소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방금 전에 언급한 얘기 중에 하나를 봐야 됩니다. 뭔 소리냐 한다면은 쭉 내려가 보면은 여기서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 있냐면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수소가 중요했는데 왜 중요하냐? 재생에너지, 수소 등을 더 빨리 도입할수록 다음 세대에 미래를 제공할 수 있다. 왜? 재생에너지에는 공급이나 저장에 대한 제약이 있지만 수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 공급과 이 제약이 뭐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 한다면은 바로 이거죠. 수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왜? 공급과 저장이 어떻게 변하냐라는 건데 수소 경제 생태계의 마지막 국면인 활용을 보자. 그러니까 수소를 어떻게 활용하냐. 이 부분은 관련 논의를 정의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소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왜 수소가 필요할까? 답은 수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와 관련됩니다. 탄소 중립 에너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풍력, 태양력, 수력, 바람으로, 태양으로, 물로 에너지를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에너지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죠. 찬반 대립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원자력 역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이라는 건 수증기를 만들지 사실상 우리가 탄소를 만들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재생에너지에서 원자력을 100% 사용하지 않고 수소까지도 써야 되냐? 이게 궁금한 거죠. 원자력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원자력만 쓰면은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60%에서 70%가량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소위 간헐성이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한다면은 비 오는 날에는 태양광이 안 되고 바람이 안 불면 풍력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요는 비바람과 별개로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전력을 보충해서 생산해내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유연성 전원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전기가 많이 생산이 되면 이것도 문제고 전력이 남으면 발전기 회전수에 영향 주기 때문에 교류 전류의 주파수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 발전소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이 쉽게 끄고 켤 수 있는 발전소를 유연성 전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LNG 발전소는 친환경이 아니죠. 수소연료 발전소는 친환경이죠. 그러니까 수소연료 발전소가 결국에는 이 친환경 에너지를 돌리기에는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과잉 생산된 전기 역시 수전해를 통해 수소로 전환하였다가 필요할 때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다시 전기로 바꾸어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다? 이것도 저장이죠. 수소로 저장해놨다가 수소를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다른 ESS라든가 장치에 저장할 필요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소로 바꿨다가 다시 전기로 썼다가 필요 없으면 수소로 바꿔놨다가 전기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헐성이 없는 원자력 발전을 사용한다면 수소가 필요 없을까?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탄소 중립에서 수소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전력망에서 떨어져 있는 장치도 탄소 배출 없이 사용해야 한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 수송 부분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2018년 기준 배출량의 약 13.5%를 차지합니다. 이들 장치들의 내연기관을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전동기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려면 충전과 방전을 거듭할 수 있는 2차 전지 배터리나 충전된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 전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소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서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없이 수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알려져 있는 배터리 기반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BESS 같은 방식으로 수소의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원전 주변에 없더라도 뭐다 수소는 이송이 가능하다. 수소 가져가서 쓰고 저기서 쓰고 여기서 쓰고 우리가 원전을 옮길 수 없잖아요. 원전이 주변에 있으면 전기를 많이 쓸 수 있겠죠. 근데 원전이 없다면 우리가 이 원전을 옮길 수 없다면 그럼 수소를 옮겨서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소가 결국 배터리 저장 또는 에너지 저장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이미 배터리가 활용되고 있고요. 배터리는 같은 부피, 무게에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양도 석유나 수소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연 방전이 이루어진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도 어렵다. 그러니까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배터리가 에너지가 쭉쭉쭉 빠진다는 소리죠.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가동하는 상용차나 장거리를 운행하고 무게에 민감한 비행기에서는 수소 이외의 대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석유나 수소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 오래 걸린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휘발유의 4배 강도가 있는 게 뭐라 했어요? 수소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금은 2차 전지를 쓰지만 결국엔 수소로 넘어가야 되는 미래를 그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크고 장기간 보관이 되는 수소의 특성은 장거리 수송을 가능하게 하고 해외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입할 때는 수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배터리는 인프라가 이미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즉각 활용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얘기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 수소 활용 방식으로는 크게 전환과 수송 부분이 주목받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전환이라는 것은 전기와 수소의 전환의 유용성이고요. 두 번째는 수송입니다. 수송을 하더라도 방전되거나 또는 장거리로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감이 안 왔는데 왜 수소가 중요한지 방금 전에 얘기했죠? 수송 부분, 장거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원자력이나 다른 것들은 수송이 안 됩니다. 근데 수소는 수송이 된다. 두 번째, 방금 얘기했지만 유용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유용성이라 했어요? 수소를 전기로 바꿨다가 전기를 수소로 바꿨다가 저장했다가 썼다가 저장했다가 썼다가 마음대로 배터리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성이 있다. 그래서 수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SK 에너지 두산퓨얼스의 수소 충전소 상용화 사업 본격화를 시작했습니다. SK 에너지가 두산퓨얼셀과 수소전기 열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연료전지를 활용한 온사이트 복합 에너지 스테이션 구축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그래서 두산퓨얼셀과 수소 충전형 연료전지 및 수소 고순도와 설비 연계한 수소 생산 및 활용 실증을 위한 사업 협약서를 체결을 했고요. 지난 8월에 두 회사가 맞은 이 수소 충전형 연료전지 활용 공동기술 개발 및 사업화 MOU도 구체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순도 99.99% 이상의 고순도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 생산 및 충전 설비 실증을 마무리하고 전기차와 수소차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한 상업용 온사이트 복합 에너지 스테이션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렵게 써 있는데 말 그대로 전기차 충전소에다가 수소차 충전소도 두겠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도 어느 정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자라는 얘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SK에너지와 두산퓨얼셀이 수소에 대한 상용화를 지금 주도하고 있구나라고 보는 건데 과연 이거는 대한민국 기업만 관심이 있는 건가요? 대한민국 기업만 투자하고 대한민국 기업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죠. 어딥니까? 오만입니다. 사실상 오만이라고 한다면은 LNG 천연가스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인데 그 오만이 수소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오만 그린 수소 시장 선점을 합니다. 보시면은 김기주 주 오만 대한민국 대사가 오만 비브라의 서비스 수장과 만나서 그린 수소 협력을 다졌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고요. 비브라 에너지 서비스는 압둘라 알 하티 회장이 오만 갈라 소재 비브라 에너지 본사에서 김대사와 회동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만 그린 수소 서밋 세부 사항을 논의했고요. 오만 그린 수소 전략을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10여 개국에서 750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와서
비브라 에너지 서비스가 주관하며 오만 에너지 광물부가 후원을 합니다. 주 오만 대사관은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와 한 오만 그린 수소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수소 파트너십을 할 계획입니다. 오만의 최대 LNG 수출 대상국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포럼을 계기로 LNG에서 수소로 이 에너지 분야 협력을 넓히기 위해서 서로 전략을 좀 협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만은 탄소 배출량을 절감하고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자 수소를 주목하고 있는 상태고 세계 최고 그린 수소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만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도 현지에서 수소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는 부분이고요. 오만이랑도 이번에 시장 선점을 위해서 오만도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 또는 세계 1위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아니 근데 주요국들은 안 하나요? 사실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도라든가 뭐 안 만듭니까? 라고 한다면 일본도 똑같습니다. 2030년 수소 공급량을 9천만 톤으로 늘리겠다는 소리인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 보시면은 일본 경제산업성과 신에너지 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는 지난달 26일 제5차 수소 강요 회의를 도쿄 내 호텔에서 개최를 했고요. 2030년까지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수소 사회 실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가속시켜서 재생 가능 에너지 유래 수소나 저탄소 수소 공급량을 100만 톤 미만에서 얼마까지 9천만 톤까지 몇 배, 90배 이상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이번에 일본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성장이죠. 그래서 시니치 경제산업성 차관은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으로 에너지 안전 보장을 둘러싼 환경이 일변했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수소의 중요성이 커지고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얘기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기후변화 대책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전 보장에서도 수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공유를 했고요. 저탈탄소 수소와 화석연료의 비용 차이를 해소하는 지원 방안, 수소 활용 방안 등을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배, 일본도 90배 이상 생산량을 늘리자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네요. 일본도 지금 집중하고 있고 일본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소 생산을 위해서 몇 배, 90배 이상 늘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 수소 생산 허브 도약 박차를 가한다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고요. 보시면 인도 정부가 그린 수소 허브 도약을 목표로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트라 인도 콜카타 무역관에 인도 그린 수소 생산 허브로 도약 추진 보고서를 보면은 2050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한 수소가 그린 수소고요. 수전의 기술을 사용할 경우 산소와 수소 생산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그린 수소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 수소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린 수소가 5년 이후 석유를 대체하고 농업, 비료 생산, 정유 산업에 광범위하게 활용이 될 것이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인도는 태양열, 풍력, 수력 자원,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낮으니까 그린 수소를 좀 잘 생산하지 있지 않겠냐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도가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데 우호적인 여건이고 소비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참 높다라고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인도도 결국에는 수소 생산을 늘리겠다. 특히 보다 그린 수소 생산을 훨씬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렇게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대 수소 생산국 중국 정부 차원 첫 수소 에너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소는 앞으로 더 성장해야 됩니다라는 중국의 발언이죠. 연간 생산량 3,300만 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수소 생산국이자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설비 보유국인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수소에너지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수소에너지 산업 장기 발전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수소에너지 부분 장기 종합 계획인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를 하고 2025년까지 차량 5만 대 달성, 생산량 연간 10만에서 20만 톤 달성, 그린 수소입니다. 완전히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 감축 효과 100만에서 200만 톤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발전 계획은 세계와 중국의 수소 에너지 산업 현황과 추세, 에너지 시스템에서 전략적 위상, 2035년까지의 목표 계획 등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수소 에너지 생산 저장 수송 연료 전지 및 여러 가지 부문에서 세계 1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일부 지역에서는 수소 연료 전기차 시범 운영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미 수소 에너지 사업 가치사슬 매출액이 37억 원 이상인 기업이 3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산업 자체가. 그래서 중국의 수소 에너지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성장을 많이 만들어 가야 된다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5개년마다 어떻게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할지, 수소를 얼마나 생산하고 탄소를 얼마나 줄이고 차량을 얼마나 판매를 할지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26년, 31년, 35년 5년별로 계획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수소 에너지 산업의 혁신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중국도 결국에는 수소로에 나아가기 위해서 5년마다 계획을 짜서 2035년까지 성장하겠다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수소가 그만큼 중요한데,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종목이 그럼 중요하냐, 이거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수소가 중요하지만 결국엔 수소 연료 전지, 그러니까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이 전지를 만드는 기업들이 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퓨얼셀이나 아니면은 그 안에 저장 장치를 만드는 기업을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첫 번째가 일진 하이솔루스입니다. 저장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범한 퓨얼셀 전조 연료 전지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동아화성 연료 전지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S 퓨얼셀 연료 전지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진 하이솔루스부터 범한 퓨얼셀, 동아화성, S 퓨얼셀이고요. 동아화성은 자회사 동아 퓨얼셀이 연료 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진 하이솔루스고요. 거의 바닥에서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범한 퓨얼셀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저가 부근에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화성입니다. 동아화성은 이 최근에 주가 상승이 만들어졌는데 항상 얘기하죠. 21선에 지지받는 구간 대략 1,300원 정도로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21선 지지 구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S퓨얼셀입니다. 지금 이제 21선을 막 지지받고 조금 반등 나올까 말까 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들 관심 가지시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UAM,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요. 나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에 접속하면은 전화번호나 뭐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입력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뭐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정보라든가 전화번호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100% 무료로 설치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로봇 UAM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6만 명 달성 자료 공개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실전 매매 기법이랑 로봇 자율주행 UAM 자료집 올려놨으니까 100% 무료로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11월 25일, 24일, 23일, 20일, 21일 추천주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꼭꼭꼭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들 정리해드립니다. 최근에 드라마 관련주가 움직였다, 뭐가 움직였으며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정리 다 해드리죠. 다 100% 무료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전부 다 얻어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니까 구독자 7만 명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